겨울 오후의 회색 하늘이 서울 가정법원 건물을 눌러앉혔습니다. 계단 아래로 바람이 훑고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바닥을 긁었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유난히 차가운 공기 속에서 다은은 3살 도윤을 품에 안고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온만이 현실 같았고 나머지는 종이처럼 가벼웠습니다. 방금 끝난 이혼 조정은 도장이 찍힌 서류가 아니라 심장 한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기분만 남겼습니다. 도윤이 엄마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 가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든 우리라는 단어가 어색해진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은은 아이의 작은 손이 뺨을 만지는 감각에 겨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멀리서부터 온도가 더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 준호였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평평한 눈. 그 손에는 낡은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은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무너질까봐 피하는 사람처럼, 아니면 끝까지 차갑게 굴어야 한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시선을 살짝 비켜둔 채 말했습니다. 내 거니까 가져가. 그리고 가방을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 계단 위에서 한 번 튀었다가 멈춘 검은 가방. 그 소리 하나로 끝이라는 단어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도윤이 아빠라고 부르려는 순간 다은은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울지 않겠다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맹세가 오늘은 목을 조이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잘 살아라는 말도,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가 멀어지는 동안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순간에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사랑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아이의 손입니까? 끝까지 보고 판단해주세요. 결혼 초 집은 깔끔했습니다. 깔끔하다는 말이 좋아 보였지만 그 깔끔함은 정리가 아니라 검열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아니면 다은의 마음속에서 울음이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자는 집에 들어올 때 늘 하얀 장갑을 꼈습니다. 누군가는 위생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장갑은 늘 다은을 검사하는 도구였습니다. 장갑 낀 손이 선반을 쓸고 테이블 모서리를 문지르고 창틀을 훑었습니다. 먼지가 나오지 않으면 끝날 법도 했는데 먼지가 없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없으면 이유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너 친정에 돈 갖다 주는 거 아니야. 다은의 손이 싱크대 위에서 멈췄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자는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다 그래. 친정만 챙기지. 그 말이 부엌 벽에 박혀서 반사되는 것처럼 하루 종일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의심해. 준호는 TV를 보다가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내가 조금만 참아. 참으라는 말은 늘 쉬웠습니다. 참는 사람의 목숨이 깎이는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쉬웠습니다. 며칠 뒤 박정자는 장갑을 끼고 집안을 다시 훑었습니다. 이게 청소한 거야. 이런 걸로 어떻게 살림을 한다고. 다은은 다시 걸레를 빨았고 다시 무릎을 꿇었고 다시 구석을 닦았습니다. 완벽해질수록 평가 기준은 더 올라갔습니다. 완벽은 목표가 아니라 계속 쥐고 흔들기 위한 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서는 눈치, 회사에서는 피로. 도윤이 아프기라도 하면 밤새 간호하고 새벽에 겨우 눈을 감았다가 출근했습니다. 지각이 잦아지니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다은은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사 준비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칼질 소리, 국 끓는 소리, 접시 놓는 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정성이라는 단어가 땀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상 위에 음식이 올라갔습니다. 박정자가 다가와 맛을 보더니 표정이 찌푸려졌습니다. 이렇게 짠 걸 조상님께 올려. 그리고 그릇을 엎었습니다. 바닥에 깨지는 소리. 그 순간 다은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인내가 끊어졌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힘들어요. 처음으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호가 굳어버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멈칫했지만 곧 더 날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끝까지 말했습니다. 이제 못 살겠어요. 정말 한계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숨을 쉴 수 없어서였습니다. 도윤이 이 집에서 배우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우는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준호에게 이혼을 말했을 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이해 같기도 했고 포기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릇이 깨진 그 순간에도 조금만 덜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끝을 선택하셨겠습니까? 법원에서 돌아온 밤, 집은 이상하게 넓었습니다. 도윤을 재우고 나니 더 넓어졌습니다. 거실 가운데에 가방을 내려놓자 가방이 아니라 마음이 뚝 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퍼를 열기 전 손끝이 떨렸습니다. 열면 진짜 끝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열었습니다. 끝이 두려워도 모르는 채로는 더 살 수 없었습니다. 지퍼가 열리자 낡은 첫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작은 열쇠가 굴러나왔습니다. 의외로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세상이 다 망가진 것 같은데 왜 너만 멀쩡하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 옆에 두꺼운 종이봉투가 있었습니다. 통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름은 다은. 본 적 없는 통장. 페이지를 넘기자 매달 같은 날짜에 입금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그 꾸준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말 한마디 못 해주면서 돈으로만 사과한 시간들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통장 사이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준호의 글씨였습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너랑 도윤이 편히 살아. 다은은 쪽지를 손바닥에 붙잡고 한참을 숨도 못 쉬었습니다. 따뜻함이 올라오다가 곧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걸 준비할 수 있었으면 왜 그때는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때는 내가 참아만 했냐고, 왜 이제야 이런 걸 주냐고 목이 찢어지도록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쇠고리도 함께였습니다. 열쇠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문의 존재를 말해주는 물건이었습니다. 문이 있다는 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은은 그 순간 출구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쪽지를 뒤집자 아주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힘들면 여기로. 주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주소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어딘가에 나와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다시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먼저 붙였습니다. 내가 완벽한 정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안전한 선택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5문장을 고정했습니다. 지금은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방문은 사전 합의 없이는 받지 않겠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든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얘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고 내일 답하겠습니다.
문장을 외우는 건 차갑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남아있을 때 그 사랑을 규칙으로 지킬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랑이 남아있기에 더 쉽게 무너지시나요? 초인종이 끊어지듯 여러 번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조급함이었습니다. 도윤방부터 봤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평소처럼 일정했습니다. 그 숨소리를 듣자 마음이 아주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도어폰 화면에 박정자의 얼굴이 떴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 여전히 내가 정한다는 방식. 문을 크게 열지 않았습니다. 안전고리를 걸고 문틈만 만들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실내로 얇게 스며들었습니다. 첫 마디는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애는 어디 있냐? 대답 대신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지금은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미리 정해둔 문장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박정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감히 어른을 찍냐는 말이 올라오려는 순간 다은은 더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앞에서 소리 지르면 문을 닫겠습니다. 말은 짧게, 호흡은 길게. 다은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나올 수 있는 순간 박정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체면이 작동한 겁니다. 그 낮아짐이 더 불쾌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 보이는 눈이 생겨서 낮아진 거니까요. 잠깐만 이야기하자. 잠깐이면 문자로도 됩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더 낮고 더 또렷했습니다. 준호가 너한테 뭘 줬냐? 열쇠가 떠올랐지만 얼굴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받은 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방문은 사전 합의 없이는 받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다시. 문장을 반복하는 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럴 때는 반복이 힘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손잡이가 되어주니까요. 너 같은 애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말끝이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도 문자로 남겨주세요.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잠금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안도처럼 들렸습니다. 거실에 서서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오려는 걸 느꼈지만 그 죄책감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기억했습니다. 죄책감은 자주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착각을 만들고 그 착각은 다시 양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양보는 결국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올라오는 순간 결정을 미루는 게 맞습니다. 다은은 메모장에 방금 들은 말을 적었습니다. 날짜를 쓰고 장소를 쓰고 단어를 쓰고 감정을 쓰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그 문장을 다시 마음속에서 읽었습니다. 이건 복수의 기록이 아니라 안전의 기록이라고. 여러분은 가족이 선을 넘을 때 문을 닫는 게 무례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문을 닫지 않는 게 더 큰 무책임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관리사무소 맞은편 카페에서 잠깐 보자. 준호였습니다. 심장이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런 통장과 열쇠가 지금 나왔는지, 왜 이혼이 이렇게 끝났는지, 왜 당신은 늘 나를 혼자 세웠는지. 다은은 조건을 다시 세웠습니다. 공개된 장소, 짧은 시간, 아이 없는 자리, 기록 가능한 방식. 문자 한 줄로 답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20분만 필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답장도 짧았습니다. 알겠어.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가에 준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커피는 2잔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찢었습니다. 여전히 둘을 준비하는 사람. 둘이었는데 둘이 아니게 된 사람들. 그 집 뭐예요? 열쇠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돌려 말하면
또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종이봉투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결혼 초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버릇이 미안하다는 말 대신처럼 느껴져서 더 화가 났습니다. 도윤이랑 너 숨 쉬라고. 그게 전부야. 왜 말 안 했어요? 왜 그때는 내 편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하면 막혀. 누가요? 엄마가. 다은의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또 어머니예요. 또 나는 참아야 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아니야. 이번엔 내가 막을게.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보증에 엮었어. 내 이름이 들어간 서류가 있었어. 그걸 끊으려면 법적으로라도 분리해야 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혼이 감정이 아니라 방어였다는 말. 그 방어에 내가 왜 동의도 없이 들어가야 했는지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그럼 난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너는 도윤이의 출구였어. 출구라는 말이 따뜻한 척하면서 실은 너무 외로운 말이라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순간 또 흔들리는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은은 스스로에게 다시 순서를 읽었습니다. 첫째, 협박과 압박은 통화로 받지 않고 문자로 남긴다. 둘째, 방문은 문 앞에서 끝낸다. 셋째, 아이가 언급되면 대화는 즉시 종료한다. 넷째, 만남은 공개된 장소에서 짧게 한다. 다섯째, 죄책감이 올라오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여섯째, 필요하다면 기관의 도움을 활용하고 전문가 상담도 고려한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준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착하면 착할수록 더 밀어붙여.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착한 며느리 말고 단단한 엄마가 돼. 그 말이 사과 같아서 더 아팠습니다. 사과는 늘 늦어서 아픈데 늦은 사과라도 없으면 더 무너집니다. 서연이라는 여자, 나 찾아왔어요. 다은이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그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니야.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든 것 자체가 내 잘못이야. 다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데 쓰고 쓰면서도 목이 풀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진짜 이유를 들은 순간에도 이혼은 이혼이라고 선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도윤 등원 시간은 늘 바빴습니다. 그날은 바쁜 게 아니라 서늘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박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도윤이 엄마 손을 잡고 멈췄습니다. 아이도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할머니야라는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정자가 부드러운 척 말했습니다. 인사만 하고 갈게. 다은은 거리를 먼저 지켰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든 하지 않겠습니다. 정해둔 문장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박정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이혼했어도 나는 할머니다. 아이 관련은 사전에 합의된 방식으로만 하겠습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린이집 안쪽에서 선생님이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 시선을 느끼자 박정자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체면이 작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알았기에 다은은 오히려 더 단호해졌습니다. 사람이 보는 곳에서만 착해지는 말은 진심이 아니니까요. 그때 박정자가 툭 던졌습니다. 애가 엄마 닮아 싸가지가 없네. 그 말이 도윤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듣는 말은 상처가 아니라 흉터가 됩니다. 다은은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은 기록하겠습니다. 박정자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 열쇠 어디 거냐?
열쇠를 본 게 아니라 열쇠가 숨기는 것이라는 걸 알아챈 눈이었습니다. 다은은 짧게 끊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열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도윤을 먼저 안쪽으로 보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안전벨트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박정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 손주 보러 왔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러 오는 방식은 우리가 정해. 도윤이 편을 위해서. 박정자의 눈이 치켜 떴습니다. 내가 그 여자 편을 들어. 준호는 한 박자도 쉬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윤이 편을 들어. 그 문장이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박정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가 더 낮게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전화. 내가 받았어. 엄마가 열쇠 등록 알아내려고 했지. 박정자의 눈이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들켰다는 눈이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다. 박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잃는 게 무서워서.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움은 이유가 될 수 있어. 근데 면허는 아니야. 다은은 그 문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상실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실감이 다른 사람을 짓밟을 권리는 아닙니다. 관계는 종종 잃을까봐라는 두려움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선을 긋는 건 미움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다은이 한 문장으로 끝냈습니다. 도윤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 한 문장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문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이 앞에서 선을 넘는 말을 들었을 때 딱 한 문장으로 어떻게 끊어내시겠습니까? 그 문장,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날 밤, 집안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아이 방에서 도윤의 숨소리만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가 집의 중심을 다시 잡아줬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엔 메모장을 펴고 밤새 적었습니다. 오늘은 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몸이 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쇠고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차갑던 금속이 이제는 무기가 아니라 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출구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숨을 쉬게 해주는 통로였습니다. 현관 쪽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허락받기 전에는 한 발도 더 들어오지 않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한 발의 멈춤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해준 말 고마웠어. 다은은 고개만 끄덕이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움이랑 복귀는 다른 문제예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기다릴게. 거실 끝에는 박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과를 하려다가 말을 삼키는 얼굴. 사람은 말로만 변하지 않습니다. 멈추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은은 지금 당장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판단은 시간이 하고 나는 규칙을 지키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무조건 용서해라가 아닙니다. 핵심은 무너지지 않게 구조를 만들어라입니다. 아이를 지키는 사람은 감정으로만 버티지 않습니다. 원칙으로 버팁니다. 기록은 관계를 망치는 장치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의 폭언과 협박은 어떤 관계든 즉시 끊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와 짧은 시간은 안전을 만듭니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는 결정을 미루는 게 맞습니다. 출구를 준비하는 건 불행을 부르는 게 아니라 생존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다은은 도윤 방문 앞에 잠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수면등의 노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이 오늘의 결론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 안전한 어른입니다. 안전한 어른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나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지키러 왔다.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말한 순간 어깨가 아주 조금 펴졌습니다. 도윤이 잠결에 뒤척이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다은이 아이 이마를 살짝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어. 엄마는 여기 있어.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들고 댓글은 누군가의 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선을 긋는 순간 죄책감이 먼저 오셨나요? 아니면 안도가 먼저 오셨나요?